안녕하십니까. 희락락 항상 즐거운 남자 스타인북 코칭의 김희락입니다. 여러분들, 왜 어떤 팀은 개인의 힘은 약한데 팀으로 뭉치면 위대한 조직의 문화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 데니얼 코일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책인데요. 첫 번째에서 머릿말에서 똑똑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유치원생과 MBA생들과의 대결을 하는 거죠. 대결 제목은 탑쌓기 실험입니다. 대결 재료로 무엇을 주게 되냐면 스파게티하고 그리고 마시멜로하고 테이프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높이 탑을 쌓은가가 이 게임의 승패를 가지는 주제입니다. 어떤 팀이 이기게 됐을까요? 네. 유치원생이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유치원생이 이기게 됐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MB생 팀들은 지위 관리, 스테이터스 매니지먼트라는 심리학적인 것들을 활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야, 이 말을 하도 좋을까? 그리고 이 팀의 리더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지위에 관심들이 많아요. 하지만 유치원생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지위, 계급, 이런 계급장 다 띄고 어떻게 하면은 마시멜로를 제일 위에다 두고 제일 빨리 탑을 쌓을 건가에 성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얼 코일이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유치원생들, 개개인의 팀들은 미약하지만 외 부분에 그 합들이 위대한 어떤 성과들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팀들을 찾아가서 조사했더니 세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첫 번째, 오늘 우리 팀은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가? 내가 소속돼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닉이라는 이 사람에게 세 가지 유형의 것들을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해방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끔 만들게 해요. 또는 이렇게 자세를 누그러뜨리는 다우너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무기력한 어떤 모습을 보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세 가지 유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마다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하게 만들었죠. 독사과 역할을 하는 닉이 그런 유형을 할 때마다 그 팀의 회의는 부정적으로 간다든지 쭉 늘어뜨린다든지 그런 역할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독특한 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너슨이라는 사람이 그룹원에 있던 그런 스타트업 그룹이었는데요. 그런 팀은 전혀 이 닉의 유형에 흡수되지 않고 생산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안 돼. 그거 옛날에 해봤어. 이렇게 자꾸 닉이 방해를 하는데 조너스는 그래? 해봤지. 그런데 왜 그때 잘 안 됐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하려고 했던 닉도 그런 어떤 질문과 세심한 배려 그리고 긍정적인 멘트나 이런 어떤 작은 신호들을 했을 때 의외로 더 성과 있는 팀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면 야야 뭐 어제 힘들었어 하면서 툭툭 스킨십을 하니까 긍정적인 문화로 바뀔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팀에 어떤 문화가 들어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인도의 벵갈루루에 가면 위프로라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 해마다 이직률이요. 무려 50%, 7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면 반절 이상의 회사를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죠.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야, 이렇게 뭐 성과를. 그리고 복지 제도를 많이 두게 되는 거죠. 뭐 여행을 많이 보내준다든지 그 안에 뭐 커피숍을 차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근데 역시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츠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연구를 하게 되냐면 신입사원을 A그룹과 B그룹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A그룹에게는 회사에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되고 B그룹은 개인에 좀 첨가된 그 강연을 1시간짜리 강연을 하게 됩니다.
A그룹한테는 어떤 회사에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되냐면 회사의 가치, 회사의 정체성, 최우수 사원은 어떤 성과를 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회사 로고가 박힌 스웨터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B그룹에게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게 죠. 너는 어떨 때 행복하냐? 그리고 너는 어떤 성과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한 다음에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난 다음에는 회사 로고와 그리고 개인의 이름이 적힌 스웨터를 선물을 받게 됩니다. 7개월이 지난 후 이 스타츠 박사는 여기에 관련해서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야,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A그룹 회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던 그 그룹보다 개인적인 얘기를 했던 그 B그룹의 회사 유지율이 250%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업계 평균보다 무려 157%가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이렇게 회사와 너는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너는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소속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은 그 조직에서 성과를 내게 된다는 거죠. MIT 다이내믹스 랩에서 개발한 기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소시오미터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를 차고 있으면 뇌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했던 것들 그리고 옆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얘기하고 내는 친밀도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그 기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된 거죠. 어떤 놀라운 성과가 있었냐면 조직 내에서 서로가 대화를 많이 하고 정의의 친밀감, 뇌파도 역시 이렇게 좋았던 팀들은 성과가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직률이 감소하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또 독특한 실험을 했었는데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이제 그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어요. 이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리고 그 평가를 듣는 청중자도 역시 그걸 소시오미터 기계라는 걸 차고 있었죠. 근데 미리 다 예측이 끝난 거예요. 어떤 팀이 가장 많이 펀딩을 받을지. 왜 그러냐면 발표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죠? 제가 여기서 막 이 책 읽는 것이 중요하고 책을 읽는 게 힘들다면 이렇게라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걸 설파하듯이 프레젠테이셔너가 얼마나 자기 일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의 전달력이 청중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 소시오메트의 기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앨런 커브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1977년도에 MIT에서 개발한 곡선인데요. 크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멀리 책상을 놓을수록 소통의 빈도가 줄어들고 소통의 빈도가 줄어들수록 성과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8m 이내로 들어왔을 때 소통의 폭이 높아지고 팀의 성과가 좋아진다라는 이 역비례의 앨런 커브 곡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직원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속되어 있느냐, 안정되어 있느냐, 친밀감을 가지고 있느냐, 서로 직원들 간에 대화가 맞느냐에 따라서 팀의 성과가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이 책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안전한가? 입니다. 감사합니다.